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한일 관계 경색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올해 하반기 우리 국민들의 애국심을 사로잡았습니다. 지난 7월부터 이어진 불매운동은 초기까지만 해도 금세 식을 거란 전망이 다수였지만 현재까지 활발히 이뤄지면서 전망이 뒤집혔는데요. 일본 불매운동 그 시작과 현재까지 상황 그리고 일본 반응 몇 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한일 무역전쟁 그 시작은 우리 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일종의 보복에 나섰는데요. 지난 7월 4일부로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반발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 소재 3종의 대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취했고 8월엔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시 절차상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우방국 명단에서 빼버렸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위기가 되었을까요? 한국 국민은 반발에 나서게 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초기엔 한국이 피해를 받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예상과 달리 피해는 한국만 입지 않았는데요. 반도체 생태계 전반이 어려워지면서 일본 기업들이 발을 동동 구르기 시작했고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는 갑자기 한국 사회 전반에서 제일 큰 이슈로 거듭났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일종의 소비자 운동 차원에서 일본산 맥주, 일본 관광 등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 불매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 사이에선 본때를 보여주자거나 불매 의지가 불탄다 등의 의견이 대두되었는데요. 불매운동 초기만 해도 일본에선 이러다 말겠지란 시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난 7월 11일 유니클로는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제 불매운동이 매출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이다 라면서도 장기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줄 만큼 오래가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논설위원도 불매운동을 폄하했는데요. 남몰래 뒤에서 결의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난 지금 불매운동을 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싶어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은 오히려 한국 소비자들의 불매운동 열의를 불타게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경색 국면이던 한일 관계는 우리 정부가 지난달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일단 조건부 유예하면서 달라졌습니다. 지난 20일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중 반도체 소재 한 품목에 한정해 전격적으로 규제를 완화했는데요. 지난 24일 중국 스촨성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와의 정상회담 때도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이 드러났습니다. 아베 총리는 한국 측의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해달라며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한국의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계기를 한국 측이 만들도록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일본인들의 현지 반응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한국은 정말 살기 힘든 나라네요. 깊은 의미로 스트레스만 쌓일 뿐입니다. 일본에 살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물론 친일분들이 계속 와주시니 그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한국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니 여전히 신뢰할 수 없는 나라네요. 미안, 이제 무리야. 나라로서 혐오감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친일이 있겠지만 관광을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않는다. 제발 오지 마라. 이쪽을 보지도 말아라. 아직도 일본이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인의 저력과 무서운 단결심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